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5학년 수학 수업. 오늘은 5학년 1학기 첫 번째 수업으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학년 수학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학은 어떻게든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학 문제를 여러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장소에서 접했을 텐데요. 수학 문제는 사실은 어떤 정해진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까지 갔을 때는 수학을 푸는 일정한 방법이 정해진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꼭 식을 멋있게 이렇게 적어야지. 그때 뭐였더라? 어떻게 풀어야 했지? 이런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암기해서 푸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막상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계산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계산 실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 계산 실수를 많이 반복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계산 실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들이 틀렸던 계산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덧셈에서는 받아올림을 빼뜨렸다든지 아니면 수학 숫자 자체를 내가 예쁘게 쓰지 않아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기존에 쓰던 방법이 더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새로운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분량이 적어질 것 같아.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네. 해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다라고 느끼면 그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학은 어떻게든 풀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복잡한 숫자가 있잖아요. 복잡한 숫자가 있으면 내가 아는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풀면 된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꿔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면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바꿔서 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만 쓰이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쓰는 말들, 용어는 우리들이 평소 쓰는 말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이거는 이러이러한 뜻이에요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거는 저런 의미인가 보다 라고 그냥 듣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말, 그 다음에 새로운 공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활용하기는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커다란 종이 있죠. 칠판에 붙는 커다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라든지 공식을 항상 써줍니다. 그리고 교실 벽에 붙여두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포스트잇이라는 뒤에 스티커 찍찍이 붙는 종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는 새로운 용어라든지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적어 놓고요.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면 보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듣고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 공식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종이에 적어서 책상에 눈에 잘 띄는데 붙여놓고 문제를 풀 때
아, 그때 뭐였더라 하면서 책상이라든지 벽에 붙은 그 종이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주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시 자연수의 혼합계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사칙 연산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 사칙이란 말은 앞에 있는 사는 숫자 4를 뜻하고요. 칙은 규칙을 뜻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네 가지 규칙으로 연산, 계산을 하는 것이 사칙 연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가지 규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규칙의 연산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20명이 탔대요.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선생님은 수학 문장을 볼 때 어떻게 문장을 보냐 하면 한 문장씩 끊어서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볼게요.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먼저 맨 처음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2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7명이 내렸습니다. 내렸을 경우에는 사칙 연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될까요? 자, 내렸다는 것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죠. 빼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 빼기 7. 그 다음 11명이 탔습니다. 11명이 탔으니까 숫자가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 뒤에 순서대로 11을 더해주면 우리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과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하는데요. 여러분들 수학은 우리들의 평상시에 있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란 게 있어요. 시간은 분명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그 순서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처음에 20명이 있었는데 7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명이 탔어요. 그렇다면 이 식도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20 빼기 7 더하기 11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먼저 내렸죠. 첫 번째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두 번째를 계산을 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 빼기 7은 얼마입니까? 20에서 7을 빼면 자, 20에서 7을 빼면 받아내림을 해줘서 3, 13이 되네요. 자, 13에서 11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24. 자, 24명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라고 돼 있을 때는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31 빼기 12 더하기 8은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31에서 11을 뺀 다음 그 다음에 8을 더해주면 32에서 11을 빼면 19거든요.
19 더하기 8 이렇게 써서 답은 27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사고, 자, 끊어줄게요. 5,000원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랑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샀대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5,000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돼 있네요. 그럼 1번 열쇠고리 1개와 엽서 1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돼 있죠. 자, 열쇠고리 1개 가격은 3,500원이에요. 자, 3,500원. 자, 1개 샀으니까 3,500원이겠죠? 그 다음 엽서는 얼마입니까? 한 장에 500원이에요. 그러면 열쇠고리 1장이랑 엽서 1장을 모두 샀을 때 3,500 더하기 500 해서 총 4,000원이 필요하네요. 4,000원. 그럼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돼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풀 때 식을 2개로 나타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하면 먼저 우리들이 편한 대로 2개의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쓴 돈은 4,000원이에요. 그런데 위에 문제를 보니까 5,000원을 냈죠. 거스름돈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5,000원을 냈어요. 5,000원을 냈는데 쓴 돈은 4,000원이죠. 그러면 5,000 빼기 4,000에서 답은 이미 구했어요. 답은 얼마입니까? 거스름돈은 1,000원을 구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4,000 대신에 다른 숫자를 쓸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4,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4,000은 3,500원하고 500원을 더한 거죠. 자, 4,000원이랑 요 앞에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4,000원 대신에 3,500 더하기 500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바꾸면 5,000 빼기 3,500 더하기 500인데요. 자, 3,500에서 500은 여러분들 4,000원 돈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들이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괄호를 해줍니다. 5,000 빼기 3,500원 더하기 500 이렇게 쓴 다음 우리가 원하는 값인 1,000원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3,500 더하기 500 괄호해서 문제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때 헷갈리는 친구들은 식을 1번 문제를 구한 다음에요. 5,000 빼기 4,000으로 우선 해결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의 식으로만 너무 마음을 쓰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선은 식을 5,000 빼기 4,000에서 1,000원으로 해결을 먼저 하는 걸 하신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4,000 대신에 3,500 더하기 500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0 빼기 3,500 더하기 500은 1,000원 1식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볼게요. 계산하는 순서. 자, 시간 순서를 볼게요. 자, 내가 3,500원짜리 열쇠고리랑 500원짜리 엽서 1장을 먼저 사려고 했죠. 내가 먼저 그 2개를 집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물건을 잡은 게 먼저가 됩니다. 그럼 시간 순서로 보면 3,500원이랑 500원을 먼저 우리가 집었죠. 그 다음에 돈을 내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 순서는 식에서 계산 순서가 있을 때는 먼저 집은 행동, 그것들을 우리는 괄호로 표현을 하거든요.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원래는 시간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되지만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 자, 선생님이 여기 빨갛게 진하게 한 이 2개가
괄호라는 거예요. 자,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 계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냐면 괄호라고 합니다. 괄호.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돼 있죠. 식을 보면 31 빼기 12 더하기 8이 있으면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서 얘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식을 비교해서 한번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32 빼기 5 더하기 6. 여기도 32 빼기 5 더하기 6인데 두 번째 식에만 괄호가 있죠. 자,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순서대로 하면 돼요. 32 빼기 5를 하면 27이 나오고요. 그 다음 계산을 하면 27 더하기 6을 하면 값은 33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식의 값은 33이 나오고요. 두 번째를 볼게요. 자, 5 더하기 6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5 더하기 6을 먼저 계산을 하면 11이 나오고요. 32 빼기 11을 계산을 하면 2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결과값이 다르죠.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계산을 할 때는 계산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계산 순서가 무엇부터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었는데요. 더하기, 빼기는 방금 앞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도자기 빗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의 차력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차력이 몇 덩인지 알아봅시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순서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체험장에 몇 명이 있었나요?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있고요. 생각을 해볼게요. 24명의 학생이 쭉 오는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 4명씩 한 모둠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책상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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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나누어 앉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24명에서 4명씩 나누어 앉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더니 선생님이 한 모둠에 차력을 3덩이씩 주었대요. 그러면 1모둠, 2모둠 이렇게 했는데 3덩이씩. 자, 여기 있는 차력덩이를 3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둠이 만약에 2개가 있다면 3덩이, 3덩이 하니까 2덩이, 자, 2모둠에 곱하기 3을 해서 6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24 나누기 4로 모둠이 먼저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한 모둠당 3개씩 주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됩니다. 24 나누기 4 곱하기 3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 자, 이것도 역시나 시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2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명으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모둠당 3덩이씩 줬죠. 그래서 자, 항상 시간 순서대로, 역시 여기서도 계산하는 순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덧셈 뺄셈하고 똑같아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똑같죠, 앞에 거랑. 자,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대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세 줄로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 근데 컵은 24개가 있대요.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은 몇 개인가요? 돼 있죠. 가마 하나의 컵을 4개씩 세 줄로 넣을 수 있대요. 그러면 4개씩. 자, 이렇게 4개씩 세 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4개씩 있는 것이 총 3줄이 있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컵을 한 번에 구울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 두 번째 문제, 컵이 24개가 있대요. 24개가 있으니까 자, 우리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자, 처음에 컵이 24개가 있는데 한 번에 12개씩 구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대로 일단 써주는 겁니다. 24 나누기 12를 하면 값은 2가 나오고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12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4 곱하기 3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24 나누기 12라는 값이 나오는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3. 자, 여기 괄호를 하는 이유는 괄호를 안 하면 순서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12라는 숫자가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을 먼저 항상 어떤 식이든 여러분들 괄호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뭘까요? 괄호부터죠. 4 더하기 11을 하면 15. 그 다음 28에서 15를 빼면 1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괄호가 없죠. 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2 나누기 8을 하면 4. 그 다음 4 곱하기 3을 하면 4, 3, 12. 그래서 답은 1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나누기 곱하기 하지만 괄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는 것은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자, 계산 결과가 똑바로 됐는지는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면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쓴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안지를 보면서 매겨보도록 합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지혜네 반 학급 문고에는 동화책 55권, 위인전 28권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있대요. 그 중에서 36권을 친구들이 빌려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남은 책은 몇 권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라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 처음에는 선생님은 식을 2개를 쓴다고 했죠.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맨 처음 학급 문고에 몇 권이 있었나요? 동화책 55권, 위인전 28권이 있죠.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있었던 책부터 구해주는 거예요. 55 더하기 28을 하면 값은 얼마일까요? 선생님 새로 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55 더하기 28은 5에서 8을 더하면 13 받아 올림을 해주고요. 자, 1에서 5를 더하면 6, 6에서 2를 더하면 8 모두 83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권을 빌려갔다고 했죠. 빌려갔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숫자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빼기식이 됩니다. 83 빼기 36은 계산을 하면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세로 셈으로 계산을 하면
자, 받아내림을 해주고요. 13에서 6을 빼면 7. 그 다음 7에서 3을 빼면 4. 그래서 47.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의 식으로 하라 그랬죠? 하나의 식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하면, 자, 여기 83이 돼 있죠? 자,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봤을 때, 자, 83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83 대신에 위에 있는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옮겨 볼게요. 83 대신에 55 더하기 28 빼기 36은 계산을 하면 47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선생님이 꼭 해줬거든요. 괄호가 없어도 사실은 요거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47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숫자 대신에 식을 넣었을 경우에는 헷갈리니까 그냥 항상 괄호를 해주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 83 대신에 우리가 55 더하기 28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괄호를 해주세요. 오히려 어떤 숫자 대신에 숫자를 바꿔 넣은 경우에는 괄호를 꼭 써주더라.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때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식당에 있는 음식의 가격을 나타낸 것이래요. 연수는 돈가스를 먹었대요. 연수는 돈가스를 먹었고 슬기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답니다. 연수는 슬기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래요. 돼 있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연수는 일단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연수는 돈가스만 먹었으니까 연수가 먹은 거는 7,500원이 되겠죠. 슬기 볼게요. 슬기는 김밥이란 떡볶이를 먹었대요. 그러면 슬기가 먹은 것은 김밥 2,500원 더하기 떡볶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하면 6,000원이 나옵니다. 자, 연수도 적어줄게요. 연수가 먹은 것은 돈가스니까 7,500원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연수는 슬기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돼 있죠. 자, 얼마를 더 내야 되냐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하려면 두 개의 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식은 자, 돈이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연수니까 7,500원에서 슬기가 먹은 6,000원을 빼주면 답은 이미 나왔어요. 1,500원이 답이에요. 1,500원이 답인데 문제에서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슬기가 먹은 6,000원 대신에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7,500원 빼기 자, 괄호를 하고요. 자, 6,000원이 나오는 값은 2,500 더하기 3,500이죠. 그럼 여기다가 6,000 대신에 2,500 더하기 3,500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인 1,50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식이 두 개가 돼요. 자, 7,500원이라는 하나의 값이랑 여기 2,500 더하기 3,500은 6,000이라는 자, 두 개의 여러 개의 식이 나오는데 자, 하나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싶으면 식을 두 개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시간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도 역시나 시간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섞여 있어도 무조건 순서대로 해라. 아시겠죠? 근데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학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오늘 내용 중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다시 그 해당 부분만 돌려서 복습을 해주길 바래요. 수학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평상시 생활에서는 수학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많이 쓰지 않으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익숙해지면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많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